네, 야구를 사랑하는 이들의 참견이 다시 또 시작이 됩니다. 야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구의 참견 권성욱입니다. 오늘도 야구팬 여러분과 함께 야구에 신나게 참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합리적인 참견을 해줄 두 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성환 해설위원 그리고 KBS 이무영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무영 기자 처음이죠? 네, 처음입니다. 야구의 참견 처음 나오죠. 저희가 그 처음 나오는 분들한테 꼭 여쭤보는 그 질문이 하나 있는데 뭔지 아세요 혹시? 야구의 참견 좋아하냐는. 참견 좋아하냐고. 참견 좋아하냐. 참견 좀 하시죠 평소에. 참견 기자로서 당연히 이제 참견이 제 직업이기 때문에 예, 평소에 많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좀 세세한 참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게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아요? 네, 자주 불러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너무 바빠. 서로 스케줄이 안 맞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바쁘신 것 같아. 아닙니다.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조합이 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오늘도 신나게 참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벌써 7월입니다. 지난 한 주도 KBO는 아주 신나게 쉼없이 달려왔는데 야구 팬들을 사로잡았던 지난 한 주 이슈를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주의 참견 먼저 함께 하시겠습니다. 2주의 참견 주제는 LG, 삼성 선두 경쟁이 되겠습니다. 독주를 이어갈 것 같았던 LG 트윈스가 최근에 약간은 좀 주춤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약간 주춤하는 사이에 삼성 라이온즈의 최근 기세가 아주 무섭게 올라오고 있는데 선두 경쟁에 어떻게 보면 불이 붙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한 경기 차죠? 예. 선두 경쟁 재밌어지는데 어떻게 보세요? LG가 주춤하다기보다는 저는 LG 진짜 잘하고 있다고 저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다. 진짜 그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이제 지표만 봐도 많은 분들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와, LG 트윈스 이 기록만 놓고 보면 어떻게 1위 하는지 참 신기하다. 그럴 정도로 LG는 정말 올 시즌 전반기 저는 LG만이 할 수 있는 야구로서 지금 1위를 좀 지켜가고 있었다. 그래서 최근 주춤하다 그런 표현보다는 LG는 전반기 저는 좀 잘 싸웠다. 잘하고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2주 전에 현장 나가서 이제 영경학 감독 잠깐 만나서 뭐 어떠세요? 그러니까 막 그 특유의 또 그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말씀하시더니 LG야구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뭘까요? 그러니까 좀비야구야. 지금 근근히 버티고 있다고 하시는데 아니 무슨 근근히 버티고 있는 팀이 이렇게 1위를 오래 하세요? 그랬더니 힘들어 막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무영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1위, 2위 요즘 경쟁이 또 치열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시즌 전에 이제 예측을 했을 때 대부분 다 LG와 삼성을 2강으로 꼽는 시선들이 맞습니다. 많았고 맞아요. LG는 이제 작년에 우승했던 그 흐름대로 잘 해나가고 있는 반면에 삼성이 과연 이 전반기가 끝나기 전에 얼마만큼 쫓아와 줄 수 있느냐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이제 5연승 또 한 경기 좋아서 다시 4연승 하면서 격차를 상당히 많이 좁혔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 순위표를 봤을 때 두 팀이 최상단에서 맞붙는 이 흐름이 지금 막판까지 좀 갈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좀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LG 트윈스가 주말 한화 시리즈 가졌습니다. 일요일 날은 우천으로 취소가 됐습니다만 지난 금요일 경기였었죠. 웰스 선수가 아주 잘 던졌습니다만은 불펜이 좀 흔들리는 모습. 그 경기 좋게 보셨죠? 근데 그날 웰스 선수 선발인데 직전 등반 좋지 않았고 그리고 상대와 하나 선발은 이제 화이트 선수라서. 네네. 근데 이제 문제는 LG의 필승조가 이제 연투에 막혀가지고 4명이 이제 못 나오는 경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 지난 금요일 경기는 시작부터 LG가 조금 좀 불리한 상황이지 않겠나 싶었는데 그날 또 그 강백호 선수의 멀티 홈런도 터지고 여러모로 하나의 또 무서운 또 타격이 터지면서 LG가 지긴 했지만 이게 또 그 요새 말하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 충격을 하루 만에 또 벗어나서 토요일 경기 또 잡고 맞아요. 또 일요일 휴식을 하는 바람에 삼성하고 이제 전반기 마지막 시리즈를 토러스트를 원래 일요일 예정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일요일에 토러스트가 이제 경기가 취소되는 바람에 삼성과의 화요일 첫 경기에 토러스트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또 너무 궁금하게 만드는 또 포인트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그래도 홍창기 선수, 신민재 선수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죠? 좀 좋아졌습니다. 홍창기 선수도 조금 좋아졌고 신민재 선수도 조금 활발해졌고 그래도 이 선수들이 필요할 때마다 좀 보탬을 좀 주는 그런 역할들을 계속해서 저는 잘 하고 있다. 더 잘하면 좋겠죠. 맞습니다. 오스틴 선수 최근 10경기 놓고 봐도 3할 8푼 1리로 꾸준하게 좋은 활약이고 박혜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민재, 홍창기가 3할 9푼 3리, 3할 2푼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 10경기에서 살아나고 있고
제일 아쉬운 부분이 문보경 아닐까요? 문보경 선수가 복귀한 것이 큰 힘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조금 약간 살아나지 못하는 게 좀 LG로서는 아쉬운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문보경 선수의 역할이 왜 중요하냐면 오스틴 선수가 거의 이제 MVP급으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예. 오스틴 앞 뒤가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에 비하면 문보경이 없었을 때 정말 잘 버텼던 LG면 문보경이 딱 합류했을 때 뭔가 시너지가 팍 맞습니다. 났어야 되는데 맞아요. 오스틴은 계속해서 지금 달리고 있고 문보경 선수가 조금만 뒤에서 역할을 잘해주면 훨씬 더 득점의 배가 되겠죠. 맞습니다. 문정빈 선수가 그래도 그 역할을 해주는 게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송찬희 있겠고. 선수도 잘해주고. 송찬희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선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LG 트윈스의 강점 중에 하나는 탄탄한 선발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됐는데 올해는 약간씩 좀 빈 공간이 보이죠. 치리노스 가고 나서 불펜 외국인 투수를 선택을 했고 송승기 선수도 전반기에 좀 빠져 있고 여러 부분에서 선발 마운드도 좀 부족한 면이 좀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웰스 선수가 초반에 좀 끌어줬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웰스 선수가 왜 중요하냐면 이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손주영의 마무리라는 그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았나?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영경학 감독도 아마 그 생각 했을 거예요. 아, 올 시즌에는 진짜 선발하고 싶지 않겠다. 그러면 뒤를 조금 강화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 판단이 지금 1위 LG를 그래도 지키고 가는 그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 판단 진짜 쉬운 판단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손주영 선수가 올 시즌까지만 이제 마무리 역할을 하겠지만은 어쨌든 블론 세이브 없이 지금 유영천과 손주영이 합쳐서 지금 30개입니다. 지금 세이브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블론도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리오스 선수를 중간에 데려왔는데 그만큼 선발 투수를 중간에 영입하기는 만만치 않다. 그러면 아예 뒤를 더 강화를 하자. 야, 그 쉽지 않고 그렇게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예. 그 지금까지는 잘 그 생각들이 좀 그 야구장에서 잘 구현되고 그렇죠. 있는 게 아닌가 예. 싶습니다. 그리고 송승기 선수는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 건가? 송승기 선수 복귀 날짜가 잡혔나요? 어떻게 됐나요 지금? 원래는 이제 송승기 선수가 이제 담증세로 빠지고 나서 네. 사실은 선발 지금 이 상황이 LG가 좀 녹록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반기 끝나기 전에 어떻게든 좀 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영역 감독이 얘기를 해왔었는데 뭐 어찌 됐든 지금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송승기 선수한테도 시간을 좀 더 주자라는 판단을 해서 아마 전반기는 이제 스킵을 하게 될 것 같고 후반기 그 시작하는 시점에 맞춰서 좀 돌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시점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G의 후반기 선발 쪽에서의 키플레이어는 송승기 선수예요. 송승기 선수 복귀. 네. 알겠습니다. 그 왜 손주영 선수도 그렇고 유영찬 선수도 그렇고 그 마무리 하고 나면은 어쩌라고 막어짜 그 얘기 하잖아요. 근데 LG 트윈스가 전반기 딱 그런 어쩌라고 1위잖아. 약간 딱 그건 것 같아요. 어쩌라고 뭐 숫자가 뭐 지표가 어쨌든 간에 누가 빠졌던 건 어쩌라고 1위 하고 있잖아. 딱 그 얘기인 것 같아요. 딱. 사실은 뭐 마무리도 중간에 빠지고 그러니까요. 4번 타자 우모용 선수 나가 있었고 맞아요. 선발진이 구멍이 나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뭐 영역 감독의 능력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그럼요. 그런 예. 부분들을 이 메우는 선택들이 정말 절묘하게 다 맞아 떨어진 일단 전반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려웠지만 결국은 1위 가고 있는 LG 트윈스의 전반기였던 것 같고 삼성 라이온스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라이온스는 최근에 아주 가장 페이스가 사실은 좋은 팀이 삼성 라이온스가 아닌가 생각이 됐는데 두 팀의 주요 기록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4일까지 기준이 되겠습니다. 선발 평균 자체점 두 팀 모두 4점대. 삼성 라이온스의 올 시즌 성적의 키포인트는 불펜인 것 같아요. 네, 3.83이죠. 네. 예, 불펜이 뭐 삼성이 작년에도 또 재작년에도 팀 전력 자체는 좋았는데 좀 약점으로 뽑힌 부분이 불펜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이 올 시즌 완벽하게 지금 환골탈태를 하면서 오히려 LG를 압도하는 그런 장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아주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이 세부 지표에서도 삼성의 LG보다 투타 밸런스가 좀 더 좋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지난 경기였었나요? 김백산 선수가 깜짝 등판을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 라이온스 선발 마운드 운영에 있어도 좀 숨통이 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유선수였던 선수가 본인의 KBO 리그 데뷔를 선발로 나와서 예, 또 승리를 따낸다는 게 굉장히 역사적인 일이거든요. 그럼요. 앞선 이제 이번 시즌에 하나 박준영 선수가 있었는데 김백산 선수가 두 번째로 그런 이제 본인의 좀 야구 인생에 오래 남을 만한 한 경기를 만들어냈고 이 삼성이 사실은 좌완 이승현 선수가 5선발 역할을 좀 못 해주면서 그렇죠. 이 선발 로테이션에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리를 이제 앞에서는 장찬희 선수 또
양창섭 선수가 굉장히 훌륭하게 메워줬고 그렇죠. 전반기를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로테이션을 좀 조정하는 단계였거든요. 근데 그 경기를 김백선 선수가 또 이렇게 멋지게 한 경기를 책임을 져주면서 후반기에 삼성은 이제 선발 자원을 6명, 최대 7명까지 두고 또 좀 숨통을 트이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 기반을 지금 마련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과 LG 모두 후반기 아주 희망적인 변수들이 지금 많이 작용할 것 같은데 어떨 것 같으세요? 이 두 팀 간의 1위 경쟁. 좋게 어떤 것 같아요? 예, 진짜 이거 예측하기는 어렵긴 어려워요. 아니 근데 잠깐 그 우리 자막을 봐서 알겠지만 네. 이 기록만 딱 보면 전반기에 삼성이 LG한테 한 2경기에서 3경기 차로 앞선 1위 정도 해야 되는 맞아요. 네. 맞아요. 예. 뭐 그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LG 트윈스가 기록하고는 조금 뭐 무관하게 본인 그 팀의 장점을 잘 살려서 이제 이기는 경기들을 하고 나가는데 저는 후반기 때는 조금 더 타이트한 경기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제 예상을 한다고 가정하면 그래도 LG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도 LG가 유리할 것이다. 굉장히 근데 조심스럽습니다. 왜냐면 삼성이 너무 지금 막강해서 예. 질문하는 저도 이게. 근데 뭐 예상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무영 기자는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저는 조성환 의원이 뭐 LG를 하셔서 그런 건 아니고 삼성이 후반기에 조금 더 유리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규 시즌은 굉장히 긴데 사실 LG는 어떻게 보면 단기간 경기 운영하는 것처럼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순리대로 야구를 했을 때 정규 시즌 성적이 잘 나오는 경우들이 많고 그런 측면에서 삼성이 선발 투수들 휴식도 꼬박꼬박 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불펜도 지금 잘 돌아가고 맞아요. 뭐 이런 부분들에서 좀 경기력이 좀 잘 유지될 만한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좀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후반기를 점쳐볼 수 있는 그 마지막 맞대결이 주중 대구에서 펼쳐지는 LG와 삼성의 1, 2위 팀 간의 맞대결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 경기 저희가 중계를 하죠. 저희 KBS 안에서 화수목 대구 라이온스 파크에서 중계를 하는데 조캡 나가시죠? 출격하죠. 조캡 출격. 네, 전반기 마지막 경기 우리 저 권성우 아나운서하고 같이 갑니다. 네. 가는데 아니 저는 이 대진표를 과연 누가 짰는지 신기할 정도예요. 기가 막히게 진짜 전반기 마지막에. 진짜 이게 그 시즌 전에 이미 그 대진이 다 정해놓고 하는 건데 그렇죠. 이렇게 절묘할 수가 있나 싶어요. 정말. 한 경기 차에서 그것도. 네. 예. 양 팀의 선발을 예상을 해봤습니다. 이제 순서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예상을 해봤더니 삼성 라이온스가 후라도, 오라클린, 원태인의 순서가 될 가능성이 높고 LG가 톨허스트, 임찬규, 웰스 요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선발도 양팀 매첩이 만만치가 않은데. 진짜 말 그대로 가을 야구에서 붙으면 이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1, 2, 3번이 이렇게 딱 붙게 돼 있는 게 LG가 이 지난 일요일 경기 이제 우천 취소되면서 토러스트 선수가 화요일 맞아요. 등판할 수 있는 게 와 이게 또 정말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가 왜냐하면 토러스트 선수가 삼성 상대로 굉장히 강하거든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렇기 예. 때문에 너무 궁금합니다. 톨허스트가 삼성전 올 시즌 3경기 나와서 3승이고 평균 자책점이 0.5 그러니까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후라도 맞상대로 예상된 후라도 선수가 올 시즌 한 경기 나왔고 3자책 기록을 했고 통산으로 보니까 14경기에서 2.99. 후라도도 LG전에 강했습니다. 네. 괜찮았습니다. 예. 오라클린이 두 번째 날 선발 예정이 돼 있고 임창규 선수가 두 번째 날 선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올 시즌 삼성전에서 6.30 통산으로 따지면 4.36. 마지막 날 이제 조캡이랑 저랑 하는 경기가 네. 원태인과 웰스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웰스는 삼성전 첫 등판이고 원태인 선수가 의외로 삼성전 LG전 결과가 좀 좋지 않죠. 네, 뭐 원래 통산적으로도 LG 상대로 약간 조금 다른 팀들 상대할 때보다는 좀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있었고 그렇죠. 예. 또 올해 LG전에서 개인적인 좀 마음을 다잡아야 되는 그런 경기도 있었고 특히나 이제 선발 매치업도 선발 매치업인데 이 경기가 전반기의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까딱하면 그냥 포스트 시즌처럼 모든 걸 쏟아붓는 네. 경기로 이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맞아요. 네. 네,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특히 마지막 날은 그 다음 날부터 뭐 경기가 없기 때문에 아마 불펜도 그렇고 총력전이 되지 않을까, 총동원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아마 조케베로 저랑 집에 못 올 거지 않을까. 끝장 승부를 보겠습니다. 끝장을 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 아마 재밌는 매치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름에 KBO는 선두 경쟁으로 더욱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치열한 1위 경쟁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음 주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선수에 관한 얘기를 지금부터는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KBO 리그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외국인 선수 활약에 따라서 팀 성적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외국인 선수 역할은 아주 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오늘은 각 팀의 외국인 선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참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팀의 외국인 현황부터 좀 살펴보고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영 기자가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올해 이제 10개 구단의 외국인 선수들 운용 상황을 좀 놓고 봤을 때 네네. 이제 전반적인 키워드 하나는 좀 변화로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이 압도하는 선수가 좀 잘 안 보인다. 그렇죠. 예, 작년에 그렇죠. 있었던 뭐 본세라든가 뭐 이런 선수들처럼 그야말로 리그를 지배하는 어떤 그런 외국인 선수가 잘 없다라는 그런 경향이 좀 눈에 보이고요. 이게 WAR로도 좀 같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투수 쪽에서 리그를 좀 평정하고 있는 선수가 잘 안 보인다라는 건데 그렇죠. 그나마 기아에서 이 올러 선수가 작년보다 훨씬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WAR 상으로 기아가 팀 투수 가장 높게 올라와 있고 합산도 마찬가지고요. LG 같은 경우에도 오스틴 선수의 활약. 그다음에 한화가 이번 시즌에 이 투수 쪽은 약간 부침이 있긴 합니다만 맞아요. 또 페라자 선수를 재영입을 잘했어요. 맞아요. 예, 그러면서 3위에 올라가 있고 또 나머지 팀들도 이렇게 쭉쭉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외국인 농사가 전반적으로 10개 구단 중에 다 만족스러운 팀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롯데를 제외하고 나머지 구단들이 다 처음에 구상했던 이 외국인 선수 3명 명단에서 다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 변화된 것만 봐도 각 팀별로 봐도 지금 변화가 없는 팀이 한 3개 팀? 기아가 올라낼 카스트로 선수도 빠졌었습니다. 임시 대체가 있었죠. 임시 대체가 예. 있었죠. 그리고 한화가 에르난데스 화이트 선수도 초반에 푸싱 선수가 빠져 있었고요. 있었죠. 예. 야, 그러니까 롯데가 로드리게스 빚을 레이에스 그대로 가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팀들이 아예 교체를 했거나 대체 외국인 선수가 잠시 왔거나 그런 변화들이 다 한 번씩은 좀 있었던 그런 시즌. 롯데는 이제 이런 또 아시아 시즌도- 쿼터 선수를 바꿨으니까요. 그렇죠. 아시아 쿼터로 바꿨으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모든 팀들이 한 번씩 뭔가 좀 변화가 있었다는 맞아요. 얘기네요. 예. 야, 올해는 이렇게 외국인 농사가 좀 쉽지 않은 이런 시즌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은 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 선수가 이제는 후반기 어떻게 교체하고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성적까지 이제 연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구의 참견에서는 우리 조성환 해설위원 그리고 이무영 기자 포함을 해서 여지껏 출연해 주신 우리 해설위원들 그리고 기자들의 대상으로 외국인 선수에 대한 설문조사를 저희가 한번 해봤습니다. 그 설문을 바탕으로 외국인 선수에 대한 참견을 오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선수들에 대해서 과연 어떤 의견을 주셨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외국인 선수 덕을 가장 많이 본 팀은 어디일까요?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올 시즌 전반기 동안 외국인 선수 덕을 가장 많이 본 팀은 과연 어디일지 우리 야참 식구들 답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지금 눈에 띄는 게 기아, LG, 아시아 쿼터 포함하면은 우리 용택 씨는 LG까지 넣었네요. 예. 대체적으로 좁혀지는 것이 이제 기아, LG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앞서 이제 팀 외국인 선수가 기여했던 승리 기여도 그 순위표를 보셨을 때도 기아가 가장 그렇죠, 이제 합산 그렇죠. 상단에 있었고 뭐 올러 선수가 일단 해주는 게 굉장히 너무 크고요. 크죠. 예. 그럼요. 그리고 기아 팬들이 사실 그동안 내일 선수가 해주셨던 거가 크다 보니까 올해 약간 불만이 있으신데 사실은 굉장히 수준급으로 잘 던지고 있습니다. 그럼요. 네, 예. 뭐 1선발은 올러 선수한테 맡기더라도 2선발에서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역할을 맞습니다. 내일 선수가 또 계속해주고 있는 시즌이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타자 같은 경우에 중간에 변화가 한번 있었습니다만 임시로 데려왔던 아드렐린 선수가 굉장히 홈런포도 많이 가동을 2년 해주면서 동안 잘했죠. 예. 그러니까 그 기아의 어떤 상승 모먼텀을 만들어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충분히 볼 수 있고요. 또 거기에 이 카스트로 선수가 돌아온 이후에 그렇죠. 예, 약간 자극을 받은 건지 그럴 수 있죠. 예, 예. 그 시즌 타율이 사실은 2할 때 계속 머물다가 돌아온 이후에 3할 때 중반을 쳐주면서 맞습니다. 예. 본인의 페이스를 좀 찾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투타 모두 가장 좀 빼어난 지금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을 하고 있는 팀은 기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6월 18일 날 카스트로 선수가 복귀를 했는데 복귀한 이후에 3할 8푼 때까지 올라갔었군요. 홈런도 3개. 예. 예. 기아 타이거스 3명의 외국인 선수가 가장 좋은 활약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LG 트윈스 역시 뭐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스틴 선수 얘기 안 할 수 없죠.
오스틴 선수는 거의 일당백이에요. 아, 그러니까. 오스틴 선수 한 명이 정말 캐리하는 전반기였어요. 제가 맞습니다. 봤을 때는 맞습니다. 수비에서도 도움이 되고 그렇죠. 예. 그리고 홈런도 많이 치고 뭐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되지만 전체적으로 오스틴의 그 가치는 정말 굉장히 지금 빛나고 있다. 네. 그 외국인 선수 같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제는 그 LG 트윈스의 어떤 맞아요. 그 네. 팀의 리더 역할까지 네. 해주는 게 아닌가. 네. 그런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큰 거죠. 그럼요. 예, 예. 뭐 오스틴에 대한 평가는 아직 뭐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KT 위즈를 선택한 뭐 이무영 기자도 선택을 하고 전상희 기자도 KT 위즈 아까 선택을 했었죠. 뭐 KT도 좀 그 세 선수가 좀 고른 활약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보세요? 그러니까 올 시즌 아까 키워드로 말씀드렸던 것 중에 변화가 많다라는 거. 그거는 이 3명 중에 한두 명 구멍이 각 팀마다 그렇죠. 다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사실 외국인 선수들이 본인의 역할을 이 해치지 않고 꾸준히 해주는 것도 감독 입장에서는 운영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럼요. 예. KT가 그 측면에서 보실리 선수가 에이스 역할을 충분히 해줬고 그다음에 사우원 선수가 약간 뭐 보이는 성적으로는 안 좋을 수 있는데 이 선수가 전반기에 16경기 가장 최근 등판까지 나와서 모든 경기에서 다 5이닝을 넘기는 투구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제 힐리어드 선수가 사실 처음에 데려왔을 때 그 이전에 뭐 로하스나 이런 KT에 워낙 성공작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예. 좀 걱정의 시선도 많았었는데 이 선수가 본인의 약점으로 지목받았던 컨택 부분 그거를 좀 해결을 하면서 연착륙을 해줬고 또 힐리어드 같은 경우에는 인성적인 측면도 현장에서 평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맞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본인 이름 딴 뭐 재단 같은 것도 운영을 하면서 이 팀 선수들한테 어떤 그런 긍정적인 기운 또 야구를 대하는 자세 이런 것들로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예, 외국인 선수 덕을 본 팀이 있다면 덕을 보지 못한 팀도 물론 있겠죠. 아까 뭐 이무영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좀 구멍이 난 그 자리가 각 팀들마다 조금씩은 다 있었던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구멍이 좀 크게 난 팀도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질문은 외국인 선수 덕을 가장 못 본 팀은 어디일까요? 하는 것이 이번 질문이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어떤 팀일까요? 거의 의견이 좀 압축이 됐습니다. 이번 질문에 대해서는 랜더스가 역시 가장 외국인 선수 덕을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한성현 기자는 키움 여로즈, 뭐 키움 여로즈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외국인 선수 덕을 좀 보지 못한 대표적인 팀이 아닌가 생각이 됐는데 역시 뭐 외국인 원투펀치 그리고 레디에 대한 활약 어떤 평가도 좀 약간의 좀 최근에 좀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SSG의 장점을 살리려면 결국에는 이제 불펜 야구를 해야 되는데 불펜 야구가 가능하려면 선발이 버텨줘야 돼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선발에서 거기서 문제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불펜까지 이제는 뭐 지금은 골든 타임이 이미 좀 지났다고 저는 볼 수 있을 정도로. 아, 그래 그 정도로? 네. 왜냐면 이 동력이 좀 안 보여요. 동력이. 네. 이제 한 경기 이기고 만약에 위닝 시즌을 하면 다음 시리즈에 대한 뭐 희망적인 요소가 좀 보여야 되는데 선발에 대한 그 고민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불펜을 보유하고 있어도 그걸 잘 이렇게 적재적소에 사용을 할 수가 없는 지금 팀 사정이 되게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아까 이무영 기자가 그 지난 시즌에 그 외국인 아주 뭐 눈에 띄는 선수 많았는데 특히 이제 폰세 와이즈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한화의 폰화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랜더스의 지난 시즌 앤더슨 화이트도 사실은 막강한 원투펀치였습니다. 그랬죠. SSG가 작년에 외국인 선수들 활약이 굉장히 좋았어요. 예. 근데 어떻게 보면 하늘에 있다가 지금 완전 땅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거든요. 네. 앤더슨 선수를 대신해서 이제 골랐던 선수가 사실은 드류 버하겐 그렇죠. 선수였고 굉장히 공 빠르고 이닝히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로 기대를 했는데 첫 단추부터 이제 좀 잘못 깨진 결과가 됐고요. 메디컬 이슈로 아웃이 됐는데 또 그 이후에 데려온 이 베니지아노 선수 또 이 선수가 지금 전반기 뛰면서 퀄리티 스타트가 딱 한 경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화이트 선수도 건강히 이제 예전만 하지 못하면서 그렇죠. 계속 기다려줬는데 응답을 받지 못했고 선발진들이 그렇게 계속 자기 역할을 못해주다 보니까 조성환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불펜까지 이 안 좋은 영향이 가버리고만 현재까지의 시즌입니다. 결국은 뭐 베니지아노 선수를 그 방출을 결정을 네네. 했죠. 예, 그래서 새로운 그 외국인 선수 영입도 어느 정도 지금 가시권에 들어와 있죠. 페드로 아빌라라는 베네수엘라 출신의 우한 투수와 계약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선수 1997년생이라 뭐 선수 투수로서는 지금 한창 전성기 구가할 나이대라고 볼 수 있겠고 메이저리그 경력도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렇더군요. 메이저리그에서 거의 한 5시즌 가량 맞습니다. 뛰면서
예, 72경기 나왔고 평균 자책점도 3점대로 좋았어요. 예, 메이저리그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스윙맨, 불펜에서 롱릴리버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이 마이너리그 또 작년에 일본에서 활약을 했었는데 선발 그렇죠. 투수로서의 본인 어떤 이닝 소화력도 분명히 있다는 걸 보여준 투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그 두 분께서 랜더스가 지금 많이 좀 처져 있다고 얘기를 해줬는데 페드로 아빌라가 와가지고 좀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꽤 좋은 투수를 지금 시점에서 데려올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됐는데 좀 너무 처져 있는 것 같은데 좀 랜더스 분위기를 좀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키움 히어로즈 역시 외국인 선수 덕을 보지 못했다. 뭐 한성현 기자의 평가이고 저도 뭐 동의하는 부분이고 아마 많은 분도 동의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뭐 이미 뭐 데이비슨 선수가 출전을 하고 있는데 이용타 지금 하게 된 저는 괜찮은 선택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키움의 이 결정이 그래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이제 안우진 선수가 좀 건강하게 들어왔고 박준현 선수가 몇 경기 이제 던지면서 더 좋아지고 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하영민 선수 있고 그렇죠. 선발이 어느 정도 돌아갈 수 있는 맞습니다. 그 알칸타라 선수 중심 잡아주고 그럼요. 있고 예. 이길 수 있는 점수만 좀 내면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죠. 판단을 해서 이제 데이비스 선수를 영입했는데 과연 이제 응답을 해야죠 이제 데이비슨 선수가. 해야죠. 예, 히우라 선수도 그 영입 당시에 그 1픽 선수라서 맞아요. 정말 각광을 많이 받았던 선수인데 아직 KBO 리그의 적응 단계다. 예, 그렇게 보자면 데이비슨 선수는 이미 홈런왕 출신이라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만 잘 발휘만 그렇죠. 되면 좋을 텐데 과연 이 방법이 진짜 하길 잘했다 싶으려면 데이비슨 선수의 그 그렇죠. 정말 맞습니다. 무시무시한 펀치력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NC 시절에 그 홈런 그 거포 어떤 본능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근데 두 선수가 그래도 붙어 있으면 지금보다는 그래도 득점력이 조금 낫지 않을까. 지금 득점이 너무 안 되니까. 지금 이제 외국인 타자 아까 그 WR 보셔서 아시겠지만 마이너스예요 지금. 그러니까 음수가 나왔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국인 선수 덕을 못 본 팀 저희가 살펴봤고 10개 구단 대부분이 외국인 선수를 사실은 뭐 교체를 하고 좀 변화를 줬던 것 같습니다. 전반기 중 외국인 선수를 그렇다면은 교체한 팀 중에서 가장 잘 교체를 했다. 어떤 팀이 있는지 한번 야참 출연진들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이번 질문은 외국인 선수를 잘한 팀은 어디일까요? 하는 것이 이번 질문이 되겠습니다. 벤자민 선수 이름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윤희상 위원이 맷 매닝에서 오라클린, 저도 오라클린 선수 선택한 것이 굉장히 삼성 라이온스가 전반기 어떤 치고 나가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평가를 했고, 근데 대부분의 해설위원들 그리고 기자분들은 다 벤자민 선수, 뭐 역시 뭐 벤자민 선수가 워낙 좋은 성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이거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벤자민 선수 워낙 좋았죠. 예. 근데 벤자민 선수가 그 KT에서 어떤 좋은 성적을 보여줬었고 재계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제 두산에서 기회를 잡았는데 두산도 지금은 약간 중위권에 걸려 있단 말이죠. 후반기 벤자민 선수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겠어요. 중요하죠. 예. 벤자민 선수가 13번 선발 등판했더라고요. 네, 네. 퀄리티 스타트가 8번이니까요. 올라가면 진짜 계산이 좀 선다. 그렇죠.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아델리는 선수를 꼽은 건 이 카스트로 선수 부상이 4월 25일 마지막 경기였더라고요. 맞아요. 예. 네. 근데 아델리는 선수가 들어온 게 5월 5일. 열흘 만에 지금 그 대체 외국인 타자가 경기에 나선 거예요. 그렇죠. 그게 쉽지 않은 건데요, 사실. 엄청 일 처리가 빨랐다. 예. 첫 타석에 홈런을 때리면서 그렇죠. 그래도 그 공백이 그렇게 크지 않겠구나라는 걸 선수단에 심어준 게 저는 그게 너무나 크다고 봐요. 아하. 특히나 32경기에서 홈런 10개 치고 갔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타점이 31개예요. 그러니까 32경기에서 31개 타점이면 매 경기 거의 매 경기마다 타점을 올려줬으니까 그리고 1루수의 공백이 좀 있었습니다. 기아가 항상 갖고 있는 고민이죠. 오선우 선수가 맞아요. 기회 받았다가 안 되고 그 박상준 선수 왔다가 또 다치고 다쳤죠. 맞아요. 1루수의 고민이 딱 있었을 그 즈음에 아델린 선수 딱 와서 그 몇 경기를 캐리해 준 게 저는 굉장히 컸다. 그래서 지금 그 기아 타이거즈가 사실 5강 밑에 쪽에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지금 3위하고도 가깝잖아요. 그렇죠. 많이 올라왔잖아요. 많이 붙었습니다. 네. 네, 네. 아델린 선수가 뭐 물론 올러 선수, 네일 선수의 뭐 그렇죠. 힘도 좋고 그다음에 카스트로 선수의 복귀 후에 그 버닝도 좋았지만 아델린 선수가 정말 그 기간 뛰어준 게 저는 굉장히 컸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아데렐리가 계약을 안 하고 카스트로를 다시 한번 선택을 했는데 또 아까 뭐 이부 기자도 얘기한 것처럼 카스트로 선수가 복귀한 이후에도 좋은 활약하고 있는 것이 기아는 올해 참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도. 네. 예. 그 두산 저희가 이제 벤자민 선수 얘기를 하다가 이제 아드레날린 선수까지 얘기가 넘어갔는데 두산이 카메룬에서 그 세베리노로 교체를 했죠. 이제 후반기쯤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두산 팬들은 걱정하는 분들도 꽤 많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게 투수 교체가 아니라 타자 교체가 타자가 과연 그 적응하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할 텐데 과연 가능하겠냐, 빨리 적응이 되겠냐 걱정하는 분이 굉장히 많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에는 어찌됐든 승부수를 던질 타이밍이거든요. 팀마다 다. 아하, 네. 그러면 두산 입장에서 봤을 때 승부수는 뭐가 있을까? 1루에 계속해서 그쪽에서 문제가 좀 생기는데 아예 그냥 외국인 선수를 파워 있는 타자로 영입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결과는 진짜 말 그대로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이거는 두산 입장에서의 하나의 승부수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거기 지금 그 언저리에 있거든요. 그렇죠.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 언저리에 계속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 세베린 선수가 와서 진짜 그 기대한 만큼만 해줘도 저는 지금 순위에서 스텝업이 가능하다고 봐요. 충분히 되죠. 사실 두산이 이 센터 라인이 지금 굉장히 또 어쨌든 강해져 있는 상태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박찬호 선수가 들어오고 박준순이 확실하게 1루에서 잡아주고 포수의 양의지 뭐 굳건히 있고요. 근데 말씀해 주신 대로 정수빈의 외야에 김민석이 또 한 자리를 해줬고 결국에는 이 어느 정도 틀을 이제 다시 짜는 거는 성공을 했고 마지막으로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 한 방을 쳐줄 수 있는 1루 혹은 3루에서의 외국인 타자의 역할.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김원형 감독이랑 그다음에 또 두산 이 프런트에서 그렇죠. 다시 좀 공감을 한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아까 윤희상 위원이 그 삼성 라이온즈를 뽑았는데 그 맨매닝 부상으로 이제 오라클린 영입이 됐잖아요. 오라클린 선수는 계약이 어떻게 돼 있는 건가요? 오러클린 선수가 이제 맨매닝 선수의 그렇죠. 임시 대체로 입단을 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6주짜리 계약을 계속 지금 연장을 해서 결국에는 벌써 지금 3개월, 4개월째 지금 동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계약이 이제 7월 15일 맞아요. 예, 이제 전반기가 끝나면서 일단은 종료가 되는 상황이고 이 선수가 과연 이제 후반기까지 그러니까 정식 계약을 받을 만큼의 지금 상황인지는 그렇죠. 예. 조금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 삼성 쪽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좀 물어봤는데 이 선수가 이제 해줬던 그 노고에 대해서는 다들 너무 치아를 하고 고마워하는 상황이지만 네. 삼성이 또 어떻게 보면 우승을 도전하는 지금 올해 상황에서 삼성 이 정도 윈나우 시즌으로 봐야죠. 그렇죠. 그럼요. 예. 좀 더 파워풀하게 경기를 찍어 눌러가면서 삼성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선발 투수에 대한 어떤 욕구, 목소리도 분명히 지금 현장에서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네. 공교롭게도 이제 마지막 LG와의 3연전에서 오러클린 선수가 등판을 하는데 이 경기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거치에 좀 상당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7월 15일까지이기 때문에 아마 그 이번 3연전에 나오는 오라클린의 모습이 마지막 평가의 결정적인 아마 등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은 올 시즌 윈나우 시즌이기 때문에 아마 강력한 외국인 아까 이우영 기자가 얘기했던 대로 찍어 누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외국인에 대한 욕구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과연 그렇다면은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아니면은 그래도 기존에 잘 하던 선수로 계속 가겠다라고 될지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삼성의 결정도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치리노스 방출 이후에 LG는 리오스를 선택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랐죠. 아니 선발 투수가 아니라 마무리도 이제 불펜 투수로 데려온다고? 근데 어쨌든 뭐 리오스 선수 뭐 최근에 뭐 좀 어떻든 간에 빠른 공을 던지면서 나름대로 자기 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때 LG의 이제 팀 상황을 좀 다시 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치리노스 선수가 이제 빠지고 나서 그 이후에 LG가 이 KT와의 아마 3연전이었던 걸로 기억을 네. 해요. 굉장히 뒷문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길 수 있는 경기들을 많이 좀 내준 그 시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영찬 선수가 부상 이탈하고 또 공교롭게 치리노스 선수까지 좀 이탈을 하면서 그때 이제 리스트업 했던 선수들 중에 리오스가 9위는 가장 좋았다, 확실하다라는 공감대가 만들어졌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묘책을 한번 발휘를 해보자라는 식으로 의견이 좀 갔던 걸로 현재로서는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또 이정영 선수나 김민식 그렇죠. 선수가 이제 가세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선발진의 어떤 자리를 좀 정돈을 하면서 불펜 쪽에 이길 수 있는 경기들을 많이 가져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의사 결정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지금 LG가 사실 전반기에 허허실실 전략, 이길 수 있는 경기들을 확실히 이기는 어떤 그런 경기 운영으로 1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손주영 선수랑 했던 얘기인데 손주영 선수도 그 선발일 때 본인이 30경기를 나가면 팀이 한 20경기 정도 이겼던 것 같다. 근데 마무리로 왔으니까 한 50경기 나가서 그 50경기를 다 이기는 쪽으로 투구를 하는 걸 지금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한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영경혁 감독과 그다음에 그 보직을 바꿨던 손주영 선수, 또 리오스 선수 영입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팀이 좀 가져가고 있는 방향성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후반기 LG가 어떤지 진짜 궁금합니다. 정말 어떻게 전반기 보여줘도 아까 허허실실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영경 감독이 잡을 경기 확실히 잡고 놓을 경기도 확실히 놓고 있단 말이죠. 후반기는 과연 어떨지 정말 사실 궁금해요. 진짜. 그게 있어요. 라인업이 1번부터 9번까지 빡빡하면 경기 시작 전부터 뭐가 이게 네, 압박감이. 프레셔를 받거든요. 근데 이제 손주영 선수를 마무리로 보직을 바꿨다고 하는 거는 마무리 손주영 올라오기 전까지는 마무리 올라오게 하면 안 돼. 그런 부담을 주게 만드는 그렇죠. 효과예요. 근데 손주영 앞에 리오스까지 있어? 이러면 7회까지 이거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거. 그런 압박이 생겨요. 쫓기게 되는 거예요. 쫓기게 되죠. 그러니까 경기를 막판에 정말 좋은 투수들이 가세가 돼 있다는 건 상대방한테 그 경기 외적으로 주는 데미지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저는 그 효과가 좀 발휘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지금 1위는 LG 트윈스이기 때문에 후반기도 역시 한번 LG 트윈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 교체에 대해서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팀의 입장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이번 질문은 외국인 선수에 대한 이번 질문은 그럼에도 더 늦기 전에 교체가 필요한 팀 그리고 선수는 누구일까요 하는 것이 이번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패널들의 의견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케비 한화 에르난데스, 장스나가 타일러, 왕택신이 랜더스, 우리 희상위원이 랜더스, 희관위원도 랜더스로 선택을 했네요. 전준호 위원이 에르난데스 한화 선택을. 저는 NC 타일러, 장스나랑 의견이 비슷했고 이무영 기자는 비슬리랑 에르난데스 선택을 했네요. 그리고 에레디아, 에르난데스 그리고 강상 기자는 KT의 사워를 선택을 했네요. 에르난데스 어떻게 보세요? 좀 기대만큼 못한 건 분명한 사실이죠. 예. 류현진 선수와 왕현청 선수는 그 이상을 좀 해줬다고 보고 맞아요. 에르난데스 선수가 조금만 더 해줬다면 지금 하나 그렇죠. 순위는 조금 더 몇 경기 더 이겼지 않았을까? 맞아요. 그리고 불펜 가봐도 좀 덜하고 맞습니다. 선순환이 좀 됐을 텐데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저는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8월 되기 전에 뭔가 좀 변화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에르난데스를 지금 계속 끌고 나가기 하나도 지금 상당히 위치가 좀 애매한 위치이기 때문에 맞아요. 아마 하나 측에서도 지금 아마 움직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무영 기자는 에르난데스와 함께 비슬리 선택을 했는데 비슬리 최근에 괜찮지 않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이제 초점을 맞춘 부분이 이 팀이 어떤 상황에 좀 놓여져 있느냐 그 부분을 좀 주목을 해서 봤고요. 하나 에르난데스랑 마찬가지로 롯데도 지금 팀이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비슬리 선수가 그 흐름을 좀 온전히 좀 타면서 같이 팀과 가고 있느냐 이렇게 저는 보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 로드리게스 선수는 좋아졌어요. 맞아요. KBO 리그에 좀 적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구위도 뭐 시즌 초보다 더 좋아지는 구속도 올라가는. 근데 반대로 비슬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적응력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이 갈수록 좀 좋아지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여전히 좀 퐁당퐁당하는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또 비슬리 선수의 기록 중에 좀 특징적인 부분이 유독 홈에서 경기를 잘 못 풀어나가요. 홈에서 성적이 7경기 나와서 평균 자책점도 6점대고 피안타율이 3할 거의 5푼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외국인 선수가 그 나라의 어떤 환경과 팀이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느냐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저는 홈에서의 경기력이라고 보는데 아직까지도 좀 본인이 헤매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저는 집중을 했고 근데 롯데 구단의 이제 지금까지의 어떤 스탠스는 비슬리가 갖고 있는 공의 어떤 무게감을 아직은 높게 보고 있다. 뭐 리스트업은 사실 이 시기에는 모든 구단들이 다 어느 정도 하긴 합니다. 그러나 교체보다는 비슬리에게 좀 더 믿음을 주는 방향으로 지금은 선수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다. 그래서 아마 이제 8월 15일까지 그렇죠. 외국인 선수가 교체가 돼야 등록이 돼야 그렇죠. 가을 야구까지 갈 수 있을 텐데
롯데는 그 마감 시한을 좀 웬만하면 끝까지 좀 쓰면서 지금 가려고 하지 않나 이런 입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조만간 어떤 얘기가 분명히 들릴 것 같다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승부수를 던져야 될 때가 분명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연 후반기에는 새로운 외국인 선수와 함께 반등을 보여주는 팀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질문으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KBO 리그에서 오랫동안 사랑을 받은 선수들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레이에스, 오스틴, 디아즈, 에레디아, 네일, 후라도 등 장수 외국인의 올해는 어떨까요? 하는 것이 이번 질문이 되겠습니다. 좀 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 선수들이 오랫동안 사랑받은 선수고 오랫동안 좋은 활약을 받은 선수인데 야 이거 올해는 바꿀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게 사실 이번 질문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아 이거 에레디아 이름이 이렇게 저는 사실은 되게 다양하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팀 상황과 좀 맞물렸다고 봐야죠. 사실 제가 작년에 이제 케이브 선수를 겪어 보면서 이 젊은 선수들한테 뭔가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외국인 선수가 필요한 시점인데 그렇죠. 에레디아 선수는 이 가진 이 실력과 이 기록에 비해서 끌고 간 리더형은 저는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단순하게 약간 그런 이유에서 예. 기록상으로는 좀 어떤가요? 어떻게 판단을 하셨어요? 일단 뭐 기록상으로 에레디아가 좀 저는 에이징 커브가 온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나이도 좀 있죠. 에레디아는. 왜냐하면 세부 지표 봤을 때 좀 눈에 띄는 게 헛스윙률이 좀 많이 늘었어요. 그래요? 예. 특히나 이 지금까지 이제 4년 동안 있으면서 가장 많은 헛스윙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삼진도 지금 좀 가장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시야로 두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이 공을 못 따라간다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꺾이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상황이죠. 후반기 반등의 여지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만약 에이징 커브의 시작이라면은 반등의 여지도 사실 기대하기도 어렵단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올 시즌에 정말 완전히 큰 반전이 아니더라도 교체를 만약에 했는데 이 선수가 당장 내년에 같이 해봐도 될 것 같은데 그런 또 희망적인 생각을 또 미리 선점의 효과도 있을 수 갖게 있다.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식으로든 시도를 좀 해봐야 되는 시점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들어요. 알겠습니다. SSG가 사실 조성원 의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외국인 선수들의 어떤 기대치, 적응력 이런 게 본질적으로 떨어진 것도 맞는데 이 결단 자체가 올 시즌 상당히 좀 늦다는 인상이거든요. 저는 베니지아노 선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좀 더 빨리 뭔가 무브가 있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아시아 쿼터 타케다 선수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이 경기 안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이 반전을 기대하기 힘든 경기 내용들이 계속 이어졌는데 그렇죠. 그거를 좀 너무 오래 지켜봐 온 것이 좀 지금 상황까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뭔가 결정을 할 일이 있으면 아까 아데를린 선수도 말씀드렸지만 열흘 만에 외국인 새로운 타자가 타석에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팀은 그렇게 준비가 돼 있고 또 어떤 팀은 사실 롯데도 조금 아쉬운 건 굉장히 좀 지금 버프를 좀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기존에 있던 그 아시아 쿼터 선수보다 지금 이이무라 선수가 오히려 조금 더 괜찮은 거 좋은 거 아니야? 그러면 이미 조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 지나온 시간이 좀 아깝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판단을 하려면 저는 좀 하루빨리 뭔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쉽진 않겠지만 그렇죠. 늦으면 저는 더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롯데 얘기를 하셨는데 롯데도 최근에 그 팀 분위기가 괜찮고 경기력이 괜찮게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근데 레이에스 선수를 과연 계속 가야 되냐? 이제 항상 레이에스 선수 사실은 뭐 지표상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이제 롯데 팬들 중에는 일부 롯데 팬 중에는 장타력에 대한 얘기 계속 한단 말이죠. 뭐 시즌 초에도 이미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그러면은 지금 뭐 한동희 선수가 최근에 괜찮고 뭐 그러면은 좀 힘 있는 타자 한번 교체를 해봐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팩트는 뭐 이미 지금 타율이 3할 4푼에 그러니까. 홈런 페이스 한국 오가서 제일 좋고 홈런도 11개니까 뭐 사실은 아주 떨어지는 건 사실은 아니죠. 그리고 거의 경기에서 빠지는 일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에스에 대한 믿음은 롯데 팬들께서 좀 가셔도 될 것 그럼요. 같고 다만 이제 장타에 대한 아쉬움은
사실은 한동현 선수나 나승엽 선수가 좀 더 채워줘야 되는 게 맞죠, 사실은. 그럼요. 예, 예.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롯데는 네.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외국인 선수 교체가 필요한 선수 뭐 이런 얘기도 해봤고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시즌 투타에서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는 외국인 선수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어떤 이름이 나올지 아마 짐작이 되신 것 같습니다. 야찬 출연진 의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뭐 일치를 하였습니다. 투수는 올러, 타자는 오스틴. 한성윤 기자가 이제 왕예청 선수를 선택을 했는데 왕예청은 이제 그 아시아 쿼터 선수고 이제 올러와 오스틴으로 사실 압축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견이 없을 수가 의견이 없겠죠? 아, 그럼요. 기아 올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1승인데 벌써 지금 9승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일단 올라가면 거의 뭐 6이닝 이상 책임져 주고 이닝도 책임져 주고 승리는 뭐 알아서 이렇게 따라오는 또 경향도 있고 너무나 잘 던져주고 있기 때문에 뭐 당연한 거겠지만 오스틴 선수는 저는 그냥 뭐 따로 뭐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볼 때마다 좀 놀래요. 거의 MVP 시즌이라고 지금 봐야겠죠. 뭐 그렇게 네. 가고 있죠. 맞습니다. 3할 4푼 8리에 OPS가 1.103, 27개 홈런. 뭐 이 정도 이게 수치상으로도 그렇습니다만 아까 뭐 조캡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이거 외국인 선수라 하더라도 이제는 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긍정적인 선수가 이제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대표적인 선수가 오스틴이니까요. 그럼요. 이제 4년 차라서요. 네. 이 선수는 거의 이제 LG 선수단에 아주 그냥 그 일원으로 탁 녹아들었다 그런 느낌도 들고 사직에서였나 전력으로 1루까지 한 번 안 뛴 적이 있었어요. 뛰어서 네, 맞아요. 제가 중계할 때였어요. 네, 그 아웃카운트를 네, 맞아요. 네. 뭐 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다음 날 이제 선수단에 사과도 하고 앞으로 그런 일 없을 거다 네, 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KBO 리그 안에서 그렇죠. 그 우리 선수들끼리 일어난 일인데 외국인 선수가 본인의 실수를 그렇게 같이 이렇게 좀 다시는 뭐 그러지 않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을 정도면 그렇죠. 아 이젠 진짜 LG 선수다. LG 트윈스의 일원이라고 가족이라고 그럼요. 봐야겠죠, 이 정도는. 예. 그러니까 김현수 선수가 사실 LG에서 KT로 이적을 하고 나서 확실하게 뭐 전면에 나서는 어떤 LG의 리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없어진 상태였는데 뭐 박혜민 선수 있긴 합니다만 실력이나 어떤 행동적인 걸로 오스틴 선수가 그 역할을 대체하고 맞아요. 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맞아요. 그 지금까지 이제 외국인 선수들 단연 계약 주는 사례가 거의 없었잖아요. 오스틴은 진짜로 좀 LG에서 고려할 만하지 않을까. 아, 단연 계약도 고려할 만하다. 고려할 지금처럼 만하죠. 활약하면 뭐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근데 생각이 이제 들죠. 문제는 그 오스틴 선수한테 메이저리그 스카우트가 따라다니기 시작했다. 요즘에 그런 얘기 나온다면서요? 네, 예. 오. 그런 일도 이제 뭐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거. 뭐 당연히 뭐 잘하니까 당연히 관심의 레이더 안에 들어갔겠죠. 예. 그 타자 중에 그러면 오스틴 말고 뭐 이 정도면은 뭐 최상급이다. 어떤 선수 꼽으시겠어요? 타자 저는 중에. 힐리어드 선수. 아, 힐리어드? 네. 예. 힐리어드 선수. 아까 제가 타점을 80개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70개. 예, 예. 이제 어쨌든 100개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홈런도 지난 일요일 이제 때리면서 20개 채웠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전 경기 출장하고 있고 그렇죠. 수비도 중견수부터 뭐 그 코너까지 다 맞아요. 하고 있고 주루 맞아요. 플레이도 너무 열심히 또 해주고 있고 해서 네. 이 힐리어드. 오스틴 선수랑 뭐 차이가 좀 나긴 하지만은 힐리어드 선수도 KT 선전에 한 몫을 충분히 담당한다. 그렇죠.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보영 기자는 어떤 타자? 제 생각에는 여기 이제 이름이 없는 게 가장 어색한 선수 페라자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전 페라자 이름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오스틴만 나와가지고. 오스틴이 워낙에 압도적이다 워낙 보니 압도적이니까. 이제 맞아요. 뭐 선택을 다들 오스틴으로 하실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사실 페라자도 한화가 올 지난 겨울에 했던 여러 가지 선택들 중에 최고의 선택 중에 하나거든요. 맞아요. 그때 기억이 나는 게 이제 페라자 선수 영입을 다시 한다라는 이야기가 돌았을 때 반응들이 다 좀 엥? 페라자 그 페라자 약간 그랬죠. 그렇죠. 예. 네, 그 좀 실패했던 그 맞아요. 페라자라고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막상 이제 다시 와서 그 본인이 얘기한 대로 수비적으로도 많이 보완이 그렇죠. 됐었고 그 다음에 타격에서도 이 선수가 본인의 어떤 이 접근법이 확실하게 만들어진 상태로 한국에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강백호 선수와 함께 지금 팀 타선을 워낙 지탱을 잘 해주고 있으니까 예, 페라자 선수도 사실은 이름이 올라가도 이상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입니다. 투수 부분도 역시 뭐 예상대로 올라와 선수가 이름을 올렸고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대부분 지표에서 지금 올로 선수가 1등이죠. 예, 평균 자책점 딱 하나. 예, 그거는 이제 두산의 최민석 최민석 선수가 선수, 맞아요. 예, 네. 가지고 있고 다승 9승으로 1등, 평균 자책점도 2.36 2등, 탈삼진 벌써 100개 넘겼고요. 그다음에 이닝당 출루 허용률도 리그에서 규정 이닝 이제 채용 투수들 중에 유일하게 0점대입니다. 0.98로 뭐 내보내는 것 자체를 잘 안 하고 있다. 그렇죠. 예, 뭐 명실상부 전반기 최고의 투수는 기아의 올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그 구종 가치를 높이 평가받는 것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 자체가 벌써 좀 다른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포심, 슬라이더, 체인저, 커브, 스위퍼, 커터까지. 근데 구종 가치 1위가 포심, 슬라이더, 체인저는 6위니까 이게 공략하기 쉽지 않은 투수인 것만 분명한 사실인 거고. 그러니까 이제 올로 선수가 좋은 게 저도 이제 그 중계를 나가서 유심히 좀 지켜보면 구종이 던질 수 있는 게 다양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날 본인이 던져보고 좋지 않은 걸 빼더라고요. 좋은 걸 조금 더 씁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좀 지혜롭다. 외국인 선수가 그러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그것도 좋고 우타자 상대로 몸쪽 승부 그 공도 너무 좋고 그다음에 조금 더 기록을 말씀드리면 초반에 1회부터 3회 피안타율이 지난해보다 훨씬 더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경기 운영을 잘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조금 긴 이닝을 던질 수 있는 게 되고 득점권 피안타율도 지난해 2할 8푼 올해 2할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많이 낮아졌어요. 그만큼 그 실점 억제도 잘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이 이름이 압도적으로 이렇게 압도적으로 올라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았겠나. 알겠습니다. 좋은 투수이면 분명합니다. 맞습니다. 아시아 쿼터긴 하면서 왕현청 선수 한정희 기자가 보여줬는데 약간 좀 깜짝 놀라긴 했는데 뭐 왕현청도 잘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예. 그 하나 이글스가 어떻게 보면은 그 다른 팀들이 아시아 쿼터 선수 때문에 약간 좀 골치 아픈 부분도 있는데 하나는 뭐 걱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왕현청 선수가 한 시즌 풀로 뛰었을 때 어떨지는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현재까지 좋은 건 뭐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하나가 사실 시즌 한 4월 정도 때 굉장한 위기였잖아요. 맞아요. 네, 그때 뭐 아예 마운드가 초토화된 수준이었는데 그래도 선발에서 류현진 선수와 함께 왕현청 선수가 어쨌든 한두 경기씩 책임을 줬던 게 굉장히 컸었고 이 아시아 쿼터로 선발 투수가 이렇게 로테이션 하나 먹어주는 게 LG랑 하나가 지금 유이하거든요. 맞아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시즌 초반에 영경혁 감독이 내년부터는 아시아 쿼터 선수들 선발로 못 쓰게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로 그렇죠. 그만큼 이제 이 선수가 갖고 있는 가치가 크다라는 게 되겠고 그리고 손캐스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아무래도 풀시즌 소화 경험이 거의 없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후반기에 과연 지금 같은 퍼포먼스를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을지가 하나 입장에서는 좀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올러나 오스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그 팀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할 선수 있다면은 뭐 어떤 선수 있는지 좀 기억나는 선수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장수 외국인 선수 아까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는 후라도 선수가 후라도. 예 그래도 그렇죠. 그 기아 팬들이 내일 바라보듯이 삼성 팬들이 이제 후라도 그렇죠. 예전만 못하다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정도 투수 데려오기 쉽지 않죠. 평균 자책점 자체도 지금 3점대 초반으로 그러니까요.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100이닝 넘겼고요 벌써. 그러니까요. 두 경기 빼고 지금 전부 다 6이닝 이상 소화거든요. 맞아요. 심지어 그 두 경기도 뭐 퀵쿠크가 아니라 5회 다 넘겼어요. 그러니까 이 역할을 해주는 게 정말 삼성 입장에서 큰 힘이 된다. 그래서 후라도 선수를 좀 조명을 해주고 싶습니다. 너무 우리가 폰세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좋게 본 어떤 선수 저는 생각나세요? 알칸타라 선수. 그렇죠. 저는 알칸타라 선수 없었으면 맞아요. 키움 진짜 그렇죠. 정말 생각하기도 진짜 끔찍할 정도로 맞아요. 알칸타라 선수를 맞아요.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뭐 6가지 질문을 통해서 올 시즌 외국인 선수에 대해서 다각도로 참견을 해봐야 되는데 앞으로 후반기 외국인 선수 좀 어떤 점을 주목해 봐야 될까요? 뭐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교체 시기 아니면 어떤 팀이 승부수를 던질까 뭐 이런 것 좀 지켜봐야겠죠? 교체 시기가 저는 진짜 중요할 것 같고요. 교체 시기가 교체 중요하고 그다음에 교체를 결정한 팀은 그 선수가 어느 시점에 어떤 적응력을 보이느냐. 그게 진짜 후반기 정말 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순히 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적응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난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롯데가 거의 가을 야구 맞아요. 그 확률이 잊고 싶은 롯데 지금 팬들은 이제 잊고 싶은 우리나라 선수. 월드컵 그 32가 확률하고 비슷했는데 정말 그 외국인 투수 교체 뭐 그렇죠. 그게 다가 아니겠지만은 네. 진짜 중요하구나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걸 느낄 수 있는 포인트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즌과 비교를 해주니까 이해가 확 되는 거예요. 네. 이무영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역시 뭐 말씀해주신 대로 좀 순위가 걸려 있는 팀들이 그렇죠. 과연 8월 15일 전까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요 부분들이 가장 관심이 가고 그 대상이 생각보다 새로운 인물들이 또 많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올해 이제 10개 구단 외국인 선수들 스카우팅 트렌드 자체가 좀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안전하게 가자. 네, 원래 활약을 했던 선수들이 아무래도 적응하는 데도 좀 더 그렇죠. 수월하고 뭐 앞서 언급했던 벤자민 선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맞아요. 그다음 지금 KT 대체로 와 있는 로건 선수도 그렇고 맞습니다. 예. 와서 지금 훨씬 나아진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승부수를 던지되 좀 본인들이 거기에서 한두 가지 터치를 주면서 이 선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스카우팅이 생각보다 요 한 달 사이에 많이 발견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부분들 좀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야말로 승부수를 던질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 선수에 대해서 좀 풍성하게 참견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외국인 선수와 함께 얘기를 하다 보니까 후반기 KBO 리그 점점 더 기대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참견해 주신 두 분과 감사의 말씀 전하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성환 해설위원 그리고 KBS 이무영 기자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야구는 결국 그라운드 위에서 완성이 됩니다. 어떤 외적 요소도 아닌 실력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정정당당한 승부 속에서 말이죠. KBO라는 그라운드 위에서 국적도 배경도 아닌 땀과 노력으로 자신을 증명하고 있는 외국인 선수들을 응원하면서 오늘의 참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한 시간 두 분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야구의 참견은 다음 주 퓨처스리그 중계 이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역시 야구편이라면 꼭 참견하고 싶은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